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세계 여행, 과학이 빛나는 밤의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산책을 나왔습니다. 밤 공기가 참 상쾌하네요. 적당히 서늘한 이 공기, 좋아요. 딱 좋아하는 온도입니다. 운동하기도 되게 좋죠. 약간 서늘할 때가 땀이 나도 또 되게 잘 시원해지고 금방. 참 좋네요.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? 오늘은 풀 이야기 해볼까요? 풀? 식물의 진화랑도 좀 관련이 있고, 오늘 또 제가 본 내용도 있고, 풀에 관해서. 그 풀이라는 게 참, 식물 진화에 있어서도 풀이 되게 진화한 식물이기도 하죠. 세상의 모든 과학 책에서도 풀이 되게 중요했잖아요. 그 인류가 불을 발견할 때, 그 초원에서 풀들이 하나의 그 불쏘시개 역할을 되게 잘하죠. 그래서 인류 진화에 있어서도 중요하고, 그리고 식물 진화에 있어서도 되게 좀 영리한 종이죠. 자신들의 어떤 그 생태적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어떤 그 독점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, 그 풀들이 가장 중요한 무기로 쓰는 게 바로 불이죠. 불. 지금 여기도 보면 풀 되게 많죠. 지금 어두워가지고 아주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삐죽삐죽 다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낮에도 봤던 게, 낮에 봤던 풀은 이렇게 키 높은 풀들은 아니고 이제 정원에 심겨져 있는 키가 작은 우리 잔디라고 부르는 그 풀들이었는데, 제가 왜 오늘 풀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서 풀꽃을 발견했어요. 제가 오늘 이제 그 하단에서 이런저런 꽃들 관찰하다가 세 가지 꽃을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, 그 영상도 어떻게 올릴까? 네, 그 영상도 그 준호의 숲 카페, 네이버 카페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들도 다 그 준호의 숲 카페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, 그리고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도 그 주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, 그 풀꽃 제가 관찰한 영상도 그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다가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볼 건 없어요, 별로. 그 풀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얼마든지 지나칠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눈에 잘 안 띄어요. 그게 무슨 꽃이야? 이런 느낌이 드는 모양이거든요. 왜냐면 이제 풀도 이제 벽화식물이다 보니까, 그 우리가 벽꽃 뭐 생각나세요? 벼도 꽃이 막 그렇게 피지 않죠. 우리 눈에 그게 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꽃이 핀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벌이나 나비 같은 이런 곤충들을 좀 유혹하고, 걔네들한테 나 이 꽃 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할 때, 그럴 때 이제 꽃잎 같은 걸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풀 같은 종류는 보통 풍매화죠.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날아가고, 암술에 딱 꽃가루가 달라붙으면 수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,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 뭐 화려할 필요가 없죠. 정말 단순해요. 그리고 우리가 뭘로 상상하면 되냐, 그 벼이삭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. 풀꽃도 크기만 되게 작을 뿐이지. 그 시커매가지고
그 비늘처럼 여러 개가 이렇게 한 2, 30개가 쫘라라락 달려 있어요. 그 비늘 하나하나가 이제 꽃잎이라고 보면 되고, 거기에서 이제 아주 잘 보면은, 정말 잘 보면 이렇게 뭐가 하나씩 튀어나와 있어요, 비늘에서. 그게 바로 이제 그 암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제 바람에 걔네들이 이제 날려가면 꽃가루가, 그러면 이제 암술에 포획이 돼가지고 꽃가루가,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죠. 정말 되게 소박하죠. 그 꽃의 형태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예, 풀은 꽃이 굉장히 소박하다. 우리가 그 꽃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.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꽃이 펴 있고, 그 꽃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풀, 맞아요. 초원에 있는 풀, 그 풀이 어떤 식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자신들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느냐. 제일 중요한 건 불이라고 말씀드렸었죠. 불을 이용하는 겁니다. 불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,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. 잘 말라요, 풀은. 그리고 그 마른 상태에서 이제 불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, 불타서. 그 땅 속에 그 자신들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겹겹이 잘 쌓아가지고 어떤 그 내화성이 있는 거죠, 한마디로. 그 보호막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막 온 초원이 다 불타더라도 이제 불이 꺼지면은 거기서 다시 싹을 틔워낼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화한 거죠. 그래서 어떤 나무들이 그 초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들은 불에 다 타서 풀이 만들어낸 그 불쏘시개 풀이 만들어낸 불 때문에 다 불타서 나무들은 죽어버리고, 풀은 다시 땅 속에서 부활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초원에서 이제 풀들은 계속해서 불을 내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고, 생태계의 지위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, 그것 때문에 이제 초원에서 살아가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불에 익숙해진 거죠. 그 지금도 그 세상의 모든 과학 책에도 있지만은 지금도 그런 원숭이가 있대잖아요. 초원에 사는 원숭이 중에서 일부는 별로 불을 안 무서워하는 원숭이들이 있대요. 그렇다고 뭐 불을 본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데, 불을 실제로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불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고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. 뭔가 지그시 저거 뭐지?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다가 또 뭔가 위험해지는 것 같으면 도망가고. 동아프리카였나요? 서아프리카였나? 제가 지금 정확히 위치는 기억 안 나는데, 하여튼 그쪽에 있는 침팬지들이었던 것 같아요. 얘네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책에 써놓고도, 그쵸,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. 그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제가 한 뭐 내용도 다 책에도 있고 예전에도 했던 내용인데,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좋잖아요. 좋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거고, 풀들 보면서 또 이런 내용 들으시면 좋잖아요, 산책하면서. 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, 그쵸? 불이 없었으면 인간이 이렇게 진화했겠습니까? 제가 그때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더라. 불이 일단 있으면 맹수들이 무서워하겠죠. 그래서 맹수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, 불 같은 거 이제 밤에 잠잘 때 딱 피워놓으면은 되게 중요한 하나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죠, 맹수들의 습격에서. 그래서 보통 사냥꾼들은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지 않나요? 밤에? 그리고 또 맞아요, 음식 같은 것도 이제
불에 익혀 먹으면은 독 같은 것도 많이 중화가 되죠. 그 단백질 같은 게 다 변성이 돼가지고 다 뭉개지잖아요. 저도 알러지가 있는데 뭐 계란 알러지도 있고 뭐 계란 알러지가 제일 심했나? 아니. 메밀 알러지 맞아. 계란하고 메밀 알러지가 있었는데 계란은 좀 특별했어요. 메밀 알러지는 너무 심해갖고 메밀을 뭐 2번 다시 먹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진짜 안 먹어요. 메밀은 조금도 안 먹습니다. 그거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근데 계란은 그게 조금 애매해요. 뭐냐면 생계란은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요. 그래서 막 입안이 가렵고 입이 약간 퉁퉁 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얘를 완전히 익혀 먹잖아요. 그러면 또 안 그래요. 먹을만 해요. 그게 왜 그럴까요? 그 계란 속에 저한테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그 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변형이 된 거죠. 다 뭉개져가지고 그 어떤 단백질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러지가 안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뭐 인류가 이제 불을 가지고 이런저런 음식들을 그렇게 가열해서 조리해서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독 같은 성분도 그렇잖아요. 그것도 다 단백질인데 걔네들이 다 변성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인류가 다양한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때만 하더라도 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? 근데 못 먹던 거를 먹게 된다, 또 안전하게 먹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됐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풀 이야기도 또 해봤네요. 이제 또 뭐 무슨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까? 그 아까 봤던 그 수국 맞아. 낮에 봤던 수국 꽃이 있거든요. 되게 예쁘더라고요. 요새 수국이 되게 인기이지 않나요? 여기저기 뭐 광고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던데 페북 같은 데 보면 그 수국 축제 맞아요. 그런 것들도 한다 그러더라고요. 수국이 피는 철인가 봐요. 오늘도 화단에서 그 수국을 봤는데 그 수국이 희한한 게 우리가 꽃이라고 보는 그 부분이 사실은 꽃 받침이래요. 꽃잎이 아닌 거예요. 원래는 진짜 꽃은 어디 있냐면 그 가운데 잘 보면 되게 조그만 게 있어요. 조그만 해가지고 잘 보면 꽃처럼 생겼는데 그게 진짜 꽃이래요. 그래서 꽃받침이 정말 없을까 하고 그 뒤를 이렇게 봤더니 꽃잎 뒤에 꽃받침이 없더라고요. 신기하대요. 그리고 그 꽃도 꽃잎의 그 색깔이 있잖아요. 그게 마치 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파란색이 되는 게 아마 산성인가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좀 붉은 빛을 띠면은 알카리성이나 중성. 뭐가 산성이냐면 그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꽃의 색깔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. 참 희한하네요. 그리고 또 뭐 또 있었냐, 또 하나는 수레국화. 맞아요. 수레국화도 있었어요. 수레국화는 그 되게 파란색이 되게 묘하게 예뻐요. 파란색 꽃인데 완전한 파란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보라색이 섞여 있어요. 그래가지고 색깔이 참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나. 약간 신비롭다.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파란색이 아니에요.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수레국화 꽃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화단에 이제 특별히 누가 갖다 심은 거죠, 관상용으로.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흔하게 볼 수 없지만은 유럽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대요. 뭐 밀밭 이런 데 근처에 많이 피어 있대요.
근데 이 꽃이 그 파란색이 아,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네. 그 독일의 그 프로이센 있잖아요.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을 통일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 프로이센 사람들이 그 파란색을 되게 좋아했대요. 그 꽃의 파란색을. 독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. 약간 그쪽이 막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옛날부터 막 부유하고 막 이제 그런 지방도 아니고 그 게르만인들이잖아요.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거의 약간 그 야만인 취급받았던 그 습하고 뭔가 그 숲속에서 막 좀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.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뭐 화려하고 예쁘고 뭐 이런 거보다 좀 소박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, 소박하고 강인한. 그래서 이 술의 국화가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대. 그래, 프로이센 사람들이 좋아했던 약간 비공식적인 국화 느낌? 뭐 그런 꽃이었다라고 하나요. 그리고 그 파란색? 그 군복도 그쪽은 이제 뭐 파란색이었다고 하던데. 그래서 뭐 이 꽃에 얽힌 뭐 시나 뭐 문학 작품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네요. 그때 한번 정말 이 꽃을 한번 보시면은 색깔이 일단 너무 좋고, 그리고 되게 형태도 좀 약간 특이해요. 그 수레바퀴 약간 그 바퀴살 느낌의 그런 모양이긴 한데 그 주변부에 꽃잎들이 이제 국화의 특징이긴 한데 그 꽃잎들이 원래는 하나의 다 꽃인데 그 주변부에는 여러 개의 꽃잎들이 하나의 꽃인데 이제 하나로 다 합쳐진 거잖아요, 국화가.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너는 꽃잎을 해라, 나는 뭐 꽃 가운데서 수술 암술 할게,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여러 개의 꽃들이 협동을 해서 이제 하나라 이제 핀 건데, 그 꽃잎들 보면 처음에는 전 그거 그냥 우리 국화들 보는 그런 단순한 꽃잎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그 꽃의 형태가 있어요. 걔는 그냥 꽃잎이 아니라 약간 나팔 모양이라고 그래야 되나? 약간 나팔꽃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 안을 또 제가 보니까 수술이나 암술은 없어요. 그 꽃의 형태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도 댓글 게시판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정말 예뻤어요. 소박하고 예쁜 거 있잖아요. 화려하게 예쁘진 않은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 그냥 지나치면은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치는데,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숨겨져 있고, 또 어떤 사람들의 뭐 애환이나 어떤 역사, 이런 것들도 거기에 또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이 빛나는 밤에가 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 세계 여행이 아니겠습니까? 지식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하여튼 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. 산책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집에서 오디오로 녹음하면 계속 중간에 끊어지고 막 말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, 산책하니까 거의 안 틀리고 계속 얘기가 술술 나오네요.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죠. 이게 주변에 소음들이 꽤 들어가가지고. 근데 하여튼 좋습니다. 이게 녹음하기엔 참 편하네요.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